그럼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나 6개씩 먹었더니 뭔가 좀 바뀌더라. 그거 한번 누가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 감기가 계속 달고 있었는데 감기가 좀 줄었어요. 감기는 또 다른 거는 감기가 많이 줄었다. 감기 비염. 비염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비염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예. 그리고 또 심장 질환도 좀 있다 보니까 심장 질환이 있으면 감기를 거의 달고 살아요. 예. 다른 거를 안 해도 비타민 C5만 해도 그게 좋아지더라. 비염도 좋아지더라. 감기가 별로 안 오더라. 예. 또 덜 피곤하고 덜 피곤하고 소화가 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고. 예. 저 역시도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너무 잘 돼갖고 배가 자꾸 고파져요. 그러고 소변이 보면 거품이 많이 있었는데 거품이 줄어들고. 이야. 예. 이 세 분한테 박수 좀 한번 쳐드립시다. 야. 저는 위궤양 때문에 되게 뭐 아무것도 커피도 못 먹고 매운 것도 전혀 못 먹었는데 이 비오 유키소 해서 이제 나서갖고 김치도 먹고 다 잘 먹고 소화도 너무 안 됐잖아요. 근데 잘 되고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내가 염증들도 다 이제 없어졌고 그래가 굉장히 어쩐지 표정이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제일 표정이 밝으신 것 같은데요. 성함이 김문자. 이분이시구나. 예, 저하고 통화 많이 하신, 예. 저는 도주호입니다. 예. 아이고, 쓰러져가지고 눈만 깜빡이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다른 분인가, 또? 똑같은 이름의 또 다른 분이 제가 계신데, 예. 수녀님은 또 반갑습니다. 제가 밀라수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한테 찾아올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왔냐면은 이 병원 저 병원 아무리 다녀봐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온 거거든요.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로 일주일에 2번씩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친구한테 먹였던 게 뭐냐면은 말씀드리는 비오유키소 요거하고 그다음에 그 밥은 그냥 쌀밥, 감자, 고구마, 옥수수 요 정도에다가 청국장 그다음에 된장국 이것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점점 좋아져서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처음에 저렇게 해서 왔다가 그 다음에 2주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됐고요. 3주 지나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4주차 왔는데 이래가지고 온 거예요. 더 나빠져가지고 왔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물어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제가 아까 그 먹으라고 그러는 그 여러 가지 다른 거 못 먹게 하고 그것만 먹으라고 그래 놓으니까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애를 너무 못 먹이는가 보다. 그래서 사골국물을 끓여가지고요. 3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인 겁니다. 그걸 먹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주 지나니까 이제 이렇게 되었다가 8주 지나면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돼서 이제 끝이 나는데 이렇게 되어져 가는 도중에 이 애의 피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피 검사를 해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봐야 되는 거 한 가지는 요 그래뉴로사이트라고 하는 건데 얘가 과립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과립구.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혈액 검사하면 뉴트로필이라고 그렇게 NE로 시작하는 그런 혈구가 있습니다. 면역세포. 그것들입니다. 또 호중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거의 숫자인데요. 얼굴이 이럴 때가 69%가 나와요. 정상이 60이거든요. 69. 그 다음에 얼굴 더 나빠졌죠? 76. 그 다음에 좀 나아지니까 61. 이렇게 됐어요. 여기 날짜 한번 보시면 1월 10일 1월 31일, 2월 15일,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쟀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2월 28일 날 재보니까 여기 보면 2월 28일이죠. 과립구 얼마 나왔냐면 60일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되어졌는데 자, 이 친구가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에까지 일주일에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너무 안 고쳐지니까 왔다고 그랬잖아요. 피부과 가고 대학병 가고 그다음 결국 주는 거는 약, 여러분들이 약 지금 드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약만 먹고 위장이 자꾸 고장이 나고 결국은 이제 약도 못 먹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왜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참고치가 요만큼입니다. 40에서 80 사이만 들어오면 정상.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40에서 8 사이에 들어오니까 아까 뭐 70 얼마 나오는 것도 정상, 또 그 60 얼마 나오는 것도 정상. 그래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요거를 가지고 이 문제
얘 문제로 얘는 심각하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저게 왜 저렇게 얘는 올라가고 있을까? 얼굴에는 왜 나올까? 이런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그래서 저렇게 얼굴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제가 어디서 공부를 해서 알아냈냐면 이 책을 통해서 알아낸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책 속에는 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 가리꾸하고 림프구라고 하는 저 이야기가 요 아보도르라고 하는 요 양반이 세계에서 면역세포에 대해서는 제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약간 뭔가 누가 어떻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체온 면역력이다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 면역요법이라고 하는 또 이런 책 속에 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두 번째 책 여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손톱을 이렇게 잡아 한번 요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다 대고 꼭꼭 한번 눌러보세요. 요렇게. 요게 자율신경 조절 면역요법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도 이렇게 해보시고. 예. 요거를 하루에 한 번씩 한 5분 정도만 하시면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여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하기도 좀 그러면 그냥 매일 뭐 회의할 때나 이야기할 때 이렇게 밥 먹기 전에도 여기를 이렇게 잡고 주물릅니다. 거의 매일. 혹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위장이 움직인다든지 소화가 좀 더 잘 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면역이 조절되어진다. 자율신경 면역요법이다. 자율신경에 의해서 면역이 조절되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두 책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되어질까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 과립구라고 하는 거 이거 아까 저 아이가 막 숫자가 올라갔잖아요. 저게 뭐냐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져서 그렇거든요. 왜 항진이 되어졌느냐 하면은 그 사골국물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소화가 제대로 안 돼서 걔가 장 누수를 타고 피 속에 자꾸 들어가서 이 과립구라고 하는 놈하고 단백질하고 싸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운다, 여러분들이 막 열불이 난다, 뜨거워진다, 그런 게 다 염증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 몸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얘가 왜 많아졌냐면은 사골국물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혈관에 자꾸 들어와서 그래서 만들어지고 얘는 자꾸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감신경 항진되어져서 결국 여기 보세요. 제가 많아지면 농이 생긴다. 얼굴에 생긴 그런 이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하고 반대 형태로 가면 얘가 60%가 되는데 거꾸로 얘가 많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건데요. 이런 세포들이 많아진다. 지금 이거는 호중구 이게 많아진다. 호상구가 많아진다. 호영구기구가 많아진다. 그러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게 많아지면 이 NK셀이라고 하는 게 많아져요.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암세포를 제거를 하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쪽으로 가면 암이 더 생기고 이런 형태로 돼요. 그리고 이쪽이 또 나쁜 쪽, 저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쪽으로 계속 너무 많이 가면 아토피성 피부 위험이 생긴다. 가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한밤중에 가려운 분 손 한번 들어오십시오. 가끔 나는 경험한 적이 있다. 새벽에 가렵다. 새벽에 기침을 한다. 다들 괜찮으시네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아까 그 친구는 이쪽이 많아져서 그렇다. 근데 여러분들 몸속에서도 일로 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거나 이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원래 내 몸에서 자동으로 해주는데 잘 안 되면 이제 아까처럼 이런 뭔가는 내 몸에 일어나고 있다. 그런 염증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으로 혹시 여러분들도 있나 한번 봐보세요. 코를 곤다. 숨이 차다. 숨찬 거는 뭐 비탈길을 갈 때, 뭐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 숨이 남들보다 나는 심하다. 뭐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 없이 피곤하다, 졸리다, 잠을 잘 못 잔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더부룩하다, 월 8회 이상 설사를 한다, 변비가 있다, 아랫배 손발이 차갑다, 머리가 아프다, 허리, 어깨 통증이 있다, 병원 가도 약 먹어도 잘 낫지 않는다, 또 약도 뭐 많이 먹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전부 다는 못 해드리지만 요런 정도를 지금 해드려 보려고 제가 그래서 비타민C 소금 여러분들 오늘 뒤에서 계속 다시 왜 먹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겠지만은 소금은 물 500ml에 지금 그 500ml에 4g 정도 넣어 가지고요 하루에 500ml짜리에 한 개 아니면 두 개를 꼭 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뭐 뻔한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병원 가도 약 먹어도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게 기본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안 하고 딴 것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소금하고 비슷한 놈 중에 한 개가 칼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2캡슐 그 칼륨이라는 제가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못 드릴까봐 일부러 박스를 이렇게 꺼내놨는데요.
이거 하루에 2000mg 칼륨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둘 다가 우리 몸에 필요한데 이거는 없으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칼륨도 마찬가지고 소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있거든요. 오메가3도 잘 챙겨 드셔야 된다. 저도 아까 자기 전에 2알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어도 2알씩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먹이려고 제가 들고 왔어요. 자, 이 오메가3 기름은요, 굉장히, 반응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면 되는데, 스티로폴, 집에 있는 스티로폴 조금만 잘라가지고, 저 속에서 나오는 기름을 스티로폴에 이렇게 집어넣어 보시면요, 닿자마자 스티로폴 녹아버립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강하니까 이제 이분의 위장이 녹아버릴 수도 있겠죠. 지금 이거 먹었으니까. 네, 느낌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안 온다 그러면 위장이 굉장히 튼튼하신 겁니다. 공복에 비타민C 이거 2알을 드시고 난 먹었는지 말았는지 잘 모르겠다. 공복에. 그러면 위장에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위장이 굉장히 튼튼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한 1년 정도 이상 계속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진단받고 있는 뭐 장상피 화생이나 뭐 위축수면 이런 거는 1년 정도 지나면 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동기 체험이라고 제 영상 보셨죠? 아, 예. 저거를 오늘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저 뒤에 가셔서 나중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만 드시면 거의 소화는 이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비타민C 아침에 식전에 바로 2g, 그러니까 1000ml짜리 2개, 점심 때 또 2개, 저녁 때도 2개, 자기 전에 2개. 뭐 이렇게 많이 먹으라 그래. 이러실 수 있죠. 근데 드셔보시면 여기 지금 6개 이상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야? 몇 개 드세요? 3,000세 번. 아, 9g. 그러면 12,000. 12,000. 이야. 전 9g. 9g. 8g. 9g. 9g. 저는 식전에 6개, 식후에 2개 해서 하루에 24개. 24개. 24,000. 저는요, 39개씩 먹다가 지금은 쭈라가 15개. 15개. 36개 드시다가, 9개 드시다가. 자, 39개까지 드신 이유가 있었겠죠. 괜히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지병이 있어서 누워만 있다가 50개씩 먹고 벌떡 일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그런 일들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잘 좀 챙겨 드시면 되는데, 많아질수록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설사를 한다. 그래서 돈 적게 들어가는 선에서 설사하지 않는 수준까지만 드신다. 이렇게 하시면 가장 좋으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뭐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2개, 아침에 일어나서 또 뭐 한 2개. 그렇게 먹고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훨씬 더 많이 먹을 때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유산균은 식전에 그냥 아침에 1개, 점심에, 저녁에 식전에 그냥 1개씩만 먹으면 되고요. 설사를 하거나 뭐 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늘려보시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키토산이라고 식이섬유질인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왜 먹는지. 아침에 2개, 점심 때 2개, 식전에 먹습니다. 저녁 때 2개 이 정도만 드시면 되고 뭘 먹을 때만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안 먹는다. 식사도 안 한다. 아침 나 안 먹는다. 그러면 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식이섬유질이라서 입으로 들어가서 무엇인가 내가 먹은 음식물을 붙잡고 빼내줍니다. 빼내주는데 뭔가 기능을 하겠죠. 좋으라고 먹는 거니까 뭔가 합니다. 뭘 하는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화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약국 가면 소화제라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이게. 그래서 약국에 가시면 소화제의 그 성분이 4개 정도가 들어있는 걸 약국에서는 팔고요. 제가 권하는 이 소화효소제라고 하는 거는 한 10종류 정도의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드시면 좀 더 폭넓게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거다. 이것도 식사하기 바로 전에 한 개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소금은 1g 이 정도씩 일반적으로 그냥 드시는데 부족하신 분은 더 늘려서 드셔도 되는데 그 기준이 소변의 염분 농도가 0.9% 정도 나오게 드셔라. 요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금은 훨씬 덜 짭니다. 염소 성분이 적어서 덜 짠데 그것도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오메가3는 한 개나 또는 2개. 주무시기 전에도 1-2개 정도 꼭 드셔보시면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그래서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는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일단 하셔도 먹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늘 염증도 줄이고 통증도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선은 뭘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잘 먹자. 네. 그러면 어떤 게 좋아지냐면 당이 내려가기도 하고 염증, 통증도 줄어든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을 한 개씩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물을 잘 마시자.
그래서 지금 물병 앞에 이렇게 놔두었거든요. 아까 제가 물 하루에 어느 정도 먹으면 좋다고 그랬죠? 2리터인데 제가 예전에는 국물 포함해서 2리터라고 그랬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먹을수록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물 빼고 음식 속에 들어있는 수분 빼고 물 많이 드셔라라는 겁니다. 그거는 소변으로 내 몸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자꾸 빼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는 여러분 숨 쉬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기, 산소 잘 들어가야 된다. 산소 잘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소금도 잘 챙겨 드셔야 되고, 비타민C도 잘 드셔야 되고, 키토산도 잘 드셔야 되고. 그래서 부족하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사람들한테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물이 부족하니까 이 담을 썰개를,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잘라내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대부분 다 이 썰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요, 물을 제대로 안 드시고 있다가 저런 일이 생겨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 열심히 드시면 이 일은 별로 없다. 그 외에 이제 결정적인 거, 이 신장 요로 이런 것도 결석이 잘 생긴다. 물을 적게 드시면. 그 다음에 체내에 노폐물이 자꾸 쌓입니다. 못 빼내기 때문에 그렇죠. 기타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산소 부족하면은 이거는 숨 못 쉬는 거니까 가시는 길입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되고요. 산소가 몸에 잘 들어가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이 부족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 그래서 우선은 위산이 부족해지니까 영양이 제대로 안 들어와 가지고 몸에 전체적으로 영양 부족으로 영양 실조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비타민C 피가 나빠진다. 혈액의 질이 나빠진다. 그래서 물 많이 먹어도 괜찮다, 숨 많이 쉬어도 괜찮다, 소금 많이 먹어도 괜찮다. 이유는 소변으로 남는 소금 다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C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는 비타민C 소변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면 효과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셔라. 많이 드시는 분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우리 몸속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세포인데 이런 게 한 60쪽에 100쪽에 다양하게 얘기하는데요. 그만큼이 모여서 이 사람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한 개가 어떤 것에 의해서 얘는 작동을 하느냐라는 건데, 물, 공기, 전자, 이 전자라고 하는 게 비타민C 먹으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영양소 성분들, 그 다음에 전해질, 이게 수금, 물입니다. 이게 기본으로 있어야 얘가 돌아간다. 여기서 한 개만 없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나는 어느 정도 부족한지, 많은지, 과한지, 적당한지 이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냥 충분하게 넣어주자. 소변으로 나갈 정도로 넣어주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 쉬면 맨날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 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 가스. 그 여러분들이 배에 가스 찬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 이산화탄소 가스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계속 산소 들어가고 이산화탄소 나가고 산소 들어오고 이산화탄소, 이게 계속 여러분들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배에 가스 차는 건 이 가스다. 이 가스가 차는 이유가 소금이 부족해서 그렇다. 물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지금 요 나이대로 보이는데, 어쨌든 내 몸에, 내 체중의 절반만 물이다. 신생아 75%랍니다. 물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어린아이가 훨씬 더 건강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은 약 먹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이 수분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까 500ml짜리 몇 개 드셔라? 한 개 아니면 4개까지. 지금 마시는 물에다가 더 추가해서 드셔라는 거죠. 총 하여튼 2리터 이상입니다. 몸에다가 물을 많이 넣어놔야 된다. 물을 많이 마시라니까 난 소변보러 너무 자주 가서 못 마시겠다. 소변보러 왜 자주 가느냐? 소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 많이 마시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노폐물, 유해물질을 빠져나가게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소변에 노폐물, 유해물질 나오는 거 보셨어요? 보신 사람? 못 보셨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그 물병 있잖아요. 이 물병에다가 소변을 받아가지고 딱 놔둬 보세요. 그러면 요런 게 나옵니다. 요런 거. 요렇게 가라앉는 게 나옵니다. 근데 소변을 보러 안 간다 그러면 저게 자꾸 내 몸속에 들어있겠죠. 저거 하자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을 많이 드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고. 이거 스탠포드 교수가요, 얼마 먹으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can reasonably say 깨어있는 매 시간마다 in the first 처음 10시간 동안, 중요합니다, 매 시간마다 8온스의 물을 먹어라. 8온스는 얼마냐?
236ml입니다. 그 1일 권장량 2.36리터라는 거죠. 물로만입니다. 물로만. 최근에 이제 나온 이야기예요. 이 양반이 이쪽 분야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앤드류 휴버맨이라고 하는 양반이 10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 말고 10시간 깨어 있는 동안 2.36리터씩 먹어라. 매 1시간마다 236ml씩 마셔라라는 거죠.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자 이거죠. 저는 이렇게 해보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마시고 그러는데 계속 몸속에 있는 걸 빼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 또 다른 영상에 보면은요, 운동할 때는 1시간에 390ml 먹으라 그럽니다. 20분마다 체중의 2.17배 먹으라 그런다. 그 양이 130ml입니다. 20분마다 130ml, 60분 되면은 390ml. 이렇게 되는 거죠. 운동하실 때는 뭐 1시간 운동하시면은 이만큼, 그러니까 이거에 한 2배 정도 더 드시면 돼요. 자, 제가 드리는 여러분들한테 메시지가 물을 많이 마시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타민C 많이 먹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도 많이 마시자 이렇게 된 겁니다. We can reason. 그리고 이제 숨 쉬자는 얘기인데요. 얘가 살려면은 산소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저건 해야 되는 거고, 산소 부족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 전부 산소 부족입니다. 네. 이걸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암. 2018년 신규 암 등록 환자 약 31만 명. 한 가족의 행복을 앗아가고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암. 암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인체의 어떤 세포라도 산소가 35% 감소하면 사멸하거나 암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산소 결핍이 암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기의 산소 농도는 약 21%. 세계 최고의 산소 농도를 자랑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24%. 7% 미만 시 사망이 일게 되는 산소. 단 1%의 산소 차이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미래에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많이 한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 이야기입니다. 이 먹는 평균 섭취량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람으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최근에 거의 소금을 1인당 10g도 안 되게 먹고 있다. 이거죠. 근데 저게 갈수록 줄고 있다. 근데 이유는 뭐 여기 이렇게 적어 놓기는 했는데요. 소금은 사실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없으면 큰일 난다고. 왜?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근데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아까 이분 뭐 분명히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따져보면 소금량이 부족하다. 기타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전해질입니다. 전해질. 전기가 통하도록 해주는 매질이라는 거죠. 이 소금이. 그래서 소금이 몸에 부족하면요, 전기 통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냥 물 속에 요걸 담그면 여기 숫자가 0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금이 좀 많이 들어있는 물에다가 얘를 담그면 여기 숫자가 뜨겠죠. 아까 여러분 소변에서 숫자 뜨는 거 보셨지만은 그 숫자가 뜨는 이유가 뭐냐면 얘랑 여기가 전기가 통하는 양이 얼마가 되는가를 재가지고 여기다가 나타내 주는 겁니다. 물이 전기가 얼마나 통하는 물인가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 몸에다 꽂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기가 숫자가 0이 나와요. 그러면 소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0이 나오면 죽습니다, 그냥. 요거 한번 보세요. 방부를 해준다. 미생물 정식이 억제된다. 여러분들 몸속에 0.8%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미생물이 많이 살게 되고 결국 감염이 잘 됩니다. 바이러스, 감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등어에 소금 넣어서 보관하잖아요. 고등어에 소금 없으면 빨리 썩습니다. 그죠? 그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을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떤 회사가 이게 정제염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쇠막대기가 들어있죠. 쇠막대기를 한 개씩 집어넣고요. 거기에다가 정제염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건 천일염을 집어넣었어요. 녹이 썰죠. 붉게. 이게 죽염입니다. 1회 죽염, 3회 죽염, 9회 죽염 하니까 녹이 훨씬 더 덜 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죽염을 잘 챙겨 드셔야 된다. 근데 죽염보다 훨씬 더 나은 소금이, 물론 이제 용융소금도 이렇게 됩니다. 녹이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천일염하고 죽염하고 용융소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소금입니다. NaCl, NaCl, NaCl 이거는 어디에든 다 들어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고 이거는요. 이건 칼슘입니다.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이런 게 천일염, 죽염 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용융소금에는요. MgO, CaO 산소가 붙어있게 됩니다. 염소가 떨어져 나가고 산소가 붙는 소금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용융소금. 근데 제대로 잘 만들면 이 용융소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같은 용융소금이라도 요렇게 안 되고 요렇게 만들어져 나와 있는 용융소금도 있습니다. 그걸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놈이냐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놈이냐 이걸 알아내는 방법. 네, 그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천일염은 이게 pH 산도거든요. 산도 7.5 나와요. 죽염은 8.5 나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소금입니다. 8.5. 용융소금 9.5 나옵니다. 3% 농도에서 제가 실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천일염에는 미세플라스틱이나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얘네들이 안 들어있는 이유는 미세플라스틱은 열을 가하면 다 녹아서 날아가 버린다. 중금속도 날아간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다르죠,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렇게 생긴 소금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소금을 물에다가 녹였을 때 이렇게 되면 됩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여요? 네, 맞습니다.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병 그거 뚜껑 닫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아직도 안 녹은 소금 있죠? 뿌옇게. 밑에 하얗게 갈아있는 거 보이죠? 그겁니다. 그게 아까 이 MgO라고 하는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이 이 속에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소금은 다 녹고 없습니다. 왜 그럼 얘는 뿌옇게 이렇게 보이느냐 이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안 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녹아서 그렇다. pH도 그래서 높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그래요.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 칼슘 저런 형태로도 바뀌기 때문에 pH가 높고요. 용해도가 낮다. 얼마나 안 녹느냐 얘네들은 얼마나 안 녹느냐.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요. 물 100g에 0.12g밖에 안 녹습니다. 거의 안 녹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안 녹는 게 눈에 보이게 된다. 저렇게 되어져 있는 소금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소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소금을 골라서 드시되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이걸로 결정을 해라 이거죠. 내 소변을 가끔 받아가지고요. 염도계로 아까 염도계로 이 염도를 찍어보시면 된다. 그래서 0.9 정도 나오면 좋다. 근데 여기 지금 소변 찍어오신 분들은 거의 다가 지금 0.9 거의 다 나왔거든요. 0.9, 1.0. 딱 한 분만 좀 낮으시죠. 그런데 이거 어떨 때는 1.2 나오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제도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언제제도 0.9, 0.8 이상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좋고요. 0.8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물을 많이 먹었어요. 네, 물을 많이 마셔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대비 물 마시는 양 대비 소금을 적게 드셔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 높게 나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물과 소금의 양을 밸런스 있게 드시고 계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만 또 그렇게 나왔고 내일 또 떨어져서 나오면 또 좀 적게 먹은 거겠죠? 그래서 어떤 날은 뭐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소금을 먹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본 숫자 중에는 0.8이 제일 낮은 숫자였고 제일 높은 숫자가 1.6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더라. 20대들은요, 20대 소금을 좀 덜 먹어도 0.9 항상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아까 과립구 비율 60% 보셨죠? 여러분들 저거 재면요, 60%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안 나옵니다. 지금 연세가 들어가면. 면역 밸런스가 다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찍으면 소금은 0.9%, 아까 과립구 6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금 뭐 전부 다 못 먹게 하는데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간식을 주로 먹는 중장년층의 경우 짠 음식 섭취가 사망률을 높이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바나나와 시금치 등에 많은 칼륨은 사망률을 낮춰서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유정 기자입니다.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생각에 싱겁게 먹거나 국물을 자제하는 등 식사 때마다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금에 든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국도 웬만하면 저 건더기 위주, 국물은 잘 안 마시려고 하고요. 라면 같은 것도 그냥 면만 먹고 국물은 버리고.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사망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이 40세 이상 성인 14만 3천여 명을 나트륨 섭취량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평균 10년 이상 추적 관찰했는데 전체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 중에서 그룹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조사 대상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500mg으로 WHO 권고치보다 약간 많았지만 과도하게 많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또 마늘과 파 등으로 양념한 김치나 된장, 간장 등 발효식품을 통해 나트륨을 주로 섭취하는 한국인 특성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물이나 생선 등의 영양식품과 김치나 아니면 장류 등의 발효식품 등을 통해서 나트륨을 섭취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인종적, 그런 생활식 습관의 차이가 서양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칼륨 섭취는 사망률을 크게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륨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의 사망률 이게 칼륨입니다, 이게. 사망률은 섭취량이 가장 낮은 그룹보다 각각 21%, 32%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바나나와 토마토, 시금치, 감자 등에 많이 함유된 칼륨은 혈관을 이완시켜 자, 이게 결국은 이제 소금 섭취가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적당량 제대로 챙겨 먹으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좀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이 잘 먹는 된장, 마늘, 김치 이런 것들하고 연계성은 결국은 아까 염소가 제거되어진 음식을 소금을 드시면 된다. 그러니까는 마늘이나 그 다음에 김치를 담그면 그 염소 성분이 김치 속으로 들어가는 양이 감소한다. 그래서 김치로 소금을 섭취하면 훨씬 더 건강한 소금 섭취가 될 수 있다. 된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이재권 선생님 이거 제가 다 똑같은 양으로 소금을 타서 드렸거든요. 근데 마시면서 물이 물론 좀 작게 있었기는 했죠. 근데 짜다고 그랬어요. 엄청 짜다. 근데 제가 마셔봤는데 별로 안 짰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몸속에 소금량이 적으면 내 몸속에 전기가 통하는 양이 낮은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전기가 통하는 소금량이 많은 겁니다. 소금량이 많은 놈이 소금량이 적은 제 몸으로 들어오면 이 전기가 흐르는 양의 차이가 납니다. 그게 자극이 되어져서 짜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금이 없으면 조금만 들어있어도 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0.9% 기준으로 0.9% 정도 되어지면 딱 맛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걸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금을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드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가 기준이 뭐냐면 물을 많이 마시면 소금도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물을 조금밖에 안 드시면 소금을 줄여서 먹어도 돼요. 왜? 나가는 소금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짜게 먹느냐, 짜게 먹어도 되느냐, 이거는 그냥 다 안 좋다. 짜게 먹는 거 안 좋다예요. 그러니까 짜다고 하는 거는 아까 0.9%가 아니라 1%, 1.2%, 1.5%, 2% 이런 식으로 먹으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면 여러분 김치 담글 때 소금물에다가 배추를 담그면 배추가 쭈그러들잖아요. 맞아요? 네, 안에 있는 물이 빠지고 소금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물이 빠져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배추가 숨 죽인다 이런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내 몸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위장에서 그 위가 고장난다. 위에 문제가 일어난다. 위암이 걸린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0.9% 이상은 안 좋다. 0.8% 정도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짜게 먹는 건 무조건 안 좋다. 그 다음에 비타민C 이야기돼요. 제가 비타민C 먹으면 소화 잘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 다 비타민C 드시니까 소화 잘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위산이 우리 위장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위산이 이렇게 뽕뽕뽕뽕 나와요. 밥을 먹으면. 그래서 그 위산은 요 수소라고 하는 요 놈을 몸에서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약을 많이 드신 분들 보면 위산 분비 억제제라고 이런 걸 드시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드시면 다 처방되어져 있어요. 거의 다. 그거를 드시면 얘가 안 나옵니다. 얘가. 그럼 이제 여기 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 약 드시고 계시면 소화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전부 다 혈압약, 당뇨약 드시고 계시는 분 저 약이 위산 분비 억제제 전부 다 처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약 때문에.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위산이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비타민C를 먹으면 얘가 비타민C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구조가. 요 H라고 하는 놈이 위장에 들어가면 이 놈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소금에는 여기 보면 Cl이라고 이게 소금이죠. 요게 떨어져 나옵니다. 소금에서 Cl, 비타민C에서 H 얘 둘이서 뱃속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위산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너무 쉬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요래서 위산이 자꾸 내 위장에서 잘 만들어지니까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위장병 별로 안 생깁니다. 계속 먹으면 있던 헬리코박터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있다 그러시면 일단 비타민C를 열심히 드시고 나서 다시 한번 재보는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먼저 해보고 그래도 있으면 약을 다시 챙겨 먹는 거. 그러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약으로부터 내 위장을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셔라는 거죠. 자, 이 위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도록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비타민C 하루 섭취량을 어느 정도 나오느냐면 64mg입니다. 평균 2020년도 데이터입니다. 너무 안 먹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야 뭐 몇 배입니까? 거의 한 100배 정도 더 드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혈중에는 이 정도 농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숫자가 여러분들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은 비타민C 농도 내 소변에서 나오는 농도입니다. 소변에서 나오는 농도 얼마가 되는지 나는 알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저기 아까 이런 것처럼 생긴 거 이런 걸로 잴 수가 있습니다. 소변에 나오는지 그런 걸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한번 재보라고 그랬거든요. 60대 여성, 저체중, 저체온, 저혈압, 소금을 적게 먹는 분입니다. 이분 얼마 나오냐면요 0.02. 이게 아까 기준이 얼마냐면 0.46에서 1.49mg/dL. 자, 어쨌든 숫자로 보면 0.4가 제일 아래인데요. 0.0입니다. 없는 거죠. 저런 일이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 조직 장기 안에 보면요. 여기 부신하고 내하수체, 뇌장의 뇌. 여러분들의 경우에 뭐 이 정도 안에 770mg 장기 킬로그램, 장기 1kg당 770mg 455mg 이 정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들어있도록 해야 여러분들의 그 젊은 몸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노인의 경우에 455잖아요. 네, 노인이라서 455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집어넣어서 노인 되시지 말고 그냥 청년 되시라는 거죠. 많이 드셔서. 그래서 많이 드시는 분이 훨씬 더. 그래서 비타민C 자꾸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산화가 안 되도록, 즉 노화가 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타민C를 먹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비타민C를 하루에 1g 정도를 먹으면 내 몸속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0.02%밖에 제거 못한다. 내 몸속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싹 다 제거하려면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면 4kg, 4,000g을 먹어야 됩니다. 엄청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 아무리 많이 먹어도 활성산소 다 없애기는 어렵다. 활성산소 다 없애도 나쁘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없애보자.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오드 팅크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다가 비타민C를 집어넣으면요 요오드 팅크가 이런 색깔에다가 비타민C를 집어넣으면 이런 색깔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이런 실험을 해서 올려놨길래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요. 이게 요오드 팅크 용액입니다. 거기다가 비타 500이라고 하는 걸 조금 부었죠, 그죠? 색깔이 이렇게. 이게 이제 항산화가 되어진 겁니다. 환원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비타민C를 집어넣으면 혈액이 맑아진다는 거죠. 어떻게? 요렇게. 이런 피가 요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적혈구인데요. 이게 접니다, 제가 한 실험입니다. 요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 제가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이온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그 비타민C를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자주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데 이거 빨리 조금만 볼게요. 바람이란 무엇인가?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그 비밀을 술꾼들은 알고 있다. 뭐라 설명할 수는 없어도 우리 발터를 두고 산들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술잔을 하염없이 비우게 된다는 것을. 서울에서 마시는 거 어떤 그 술량하고 이렇게 산에서 마시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3배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바람 속에 숨어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존재가 술꾼들을 이토록 과음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호리구치 병원을 찾았다. 시곡구 북단 다카마츠시에 있는 이 병원은 음이온, 즉 마이너스 이온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다. 청정한 자연 속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음이온을 기계적으로 발생시켜서 난치병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인데 당뇨병과 각종 암 치료에 음이온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쥐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나서기로 했는데 오니시 노부이코 씨가 흔쾌히 나서주었다. 술과 고기를 즐기고 난 후에 혈액이 어떻게 변하는가?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는가? 우리 눈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 조상들이 왜 냇가에서 술 드시는 것을 그토록 즐겼는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물가에 앉아 고기를 구우면서 과음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 비밀이 속 시원하게 풀릴 것이다.
보니시 씨는 그렇게 많이 마시고 먹지 않은 상태였다. 고기를 10점이나 먹었을까. 그리고 맥주는 3잔밖에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무슨 변화가 나타날까. 취재팀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생각보다 매우 끔찍한 것이었다. 술과 고기는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지만 모니터에 나타난 적혈구의 상태가 끈적끈적하게 서로 달라붙어서 소위 말하는 떡처럼 엉켜 있었던 것이다. 그럼 정상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보니시 씨에게 20분이 주어졌다. 그는 엉켜붙은 적혈구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병원의 인공코코 곁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미리 설치해둔 음이온 측정기로 공기 중에 음이온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1立方cm당 10,000개가 조금 넘는 수치였는데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한다. 보니시 씨는 심호흡을 몇 번 하는 것으로 주어진 시간을 마감했다. 저 짧은 시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겠는가. 그러나 술과 고기를 먹고 났을 때보다 이번 결과가 더 놀라웠다. 단 20분간의 휴식으로 보니 씨의 적혈구들은 생생하게 되살아났던 것이다. 포도송이처럼 싱싱한 적혈구와 떡이 되어버린 적혈구. 술과 고기는 모두 산성식품이라 체내에서 활성산소, 즉 양이온으로 변해 피를 엉키게 했던 것이고 이 상태를 혈액이 산화됐다고 한다. 폭포 곁에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오니시 씨의 혈액 속에는 다량의 음이온이 들어가 적혈구를 제 모습으로 올려주었던 것이다. まず活性酸素を消去するためにはですね、マイナスイオン以外にはない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てますね。活性酸素を消去するものは電子なんですね。 자, 마지막에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물질은 마이너스 이온 전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셨습니까? 전자라고 얘기했어요. 전자. 비타민C를 드시면 여기에서 결국은 전자가 빠져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뭉친 혈액을 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드시면 혈액순환도 훨씬 더 잘 된다.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준다. 근데 저도 오늘 깜짝 놀란 게요. 여러분들 소변검사 싹 다 했는데 이게 색깔이 이렇게 위에 노란 색깔이 나올 때가 정상이거든요. 나쁘면 밑에 빨간 색깔로 바뀝니다. 근데 빨간색 나온 분이 하나도 안 계세요. 이게 비타민C를 먹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또 이런 검사를 또 해줘요. 활성산소 검사 이런 거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키토산을 왜 먹으라고 하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의 일종인데 대한민국 사람 하루에 섭취량이 23g 밖에 못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권장 섭취량 350g에서 450g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20분의 1 수준밖에 안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많이 드셔라 그 얘기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여기 소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여기서 흡수가 싹 다 돼버리면 요 대장으로 오는 거는 식이섬유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대장은 여기서 내려오는 영양을 받아먹고 얘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 관련 뭐 예를 들어서 과민성 대장 이런 거이신 분은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고 여기서 소화가 돼서 내려오는 각종 음식물을 끌고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식이섬유질을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키토산이 식이섬유질인데 키토산 분자에 이런 각종 성분들이 여기에 자꾸 달라붙어서 여기까지 끌려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대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대장한테 대장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영양 성분을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 소장이 있다 보니까 소장에서 전부 다 흡수해 간다는 겁니다.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식이섬유질을 먹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야 대장이 튼튼해진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이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식이섬유질을 챙겨 먹으면 점점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이 대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라는 거거든요. 대장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예를 들어서 이 한 가지 GLP-1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게 내가 먹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대장까지 가야 되고요. 가야 이 호르몬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만들어져 나오면 인슐린 분비라든지 이런 그 췌장을 건강하게 하고 췌장이 당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이신 분은 식이섬유질, 특히 키토산 이런 거를 열심히 챙겨 드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뇌를 건강하게 하는데도 얘가 관여되어져 있고요.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심장을 뛰게 하는데, 간 기능하는데, 그 다음에 지방을 줄이는데, 또 근육을 조절하는 이런 데 전부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대장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이 호르몬. 그래서 키토산을 잘 챙겨 드시면 당뇨이신 분이 예를 들어서 혈당이 뭐 한 400 이렇게 나오는 분이 키토산 2알 먹고 200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마다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분의 경우에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혹시 그 당뇨약 드시고 계시다면 그 당뇨약 종류들 중에 얘가 분해가 잘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약물 또는 얘가 잘 나오도록 하는 약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토산을 잘 챙겨 드시면 전체가 다 잘 조절이 되어지도록 해준다. 그래서 제가 뭐 키토산은 뭐 옛날부터 그 연구를 했어요. 제가 30몇 살 때 그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 개 껍질을 가지고 저는 연구를 했는데 제 머리보다 개가 더 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키토산을요, 알을 까가지고요, 김치에다가 김치 담글 때 좀 많이 까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김치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 때문에 이 키토산 분자가 잘라집니다. 잘라져가지고 키토산 올리고당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면역을 조절하는 데 쓰입니다. 김치 담글 때 캡슐을 까가지고 많이 넣어서 몇 개 넣느냐? 배추 한 포기당 한 10알 정도 까서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키토산을 열심히 챙겨 드시면요, 중금속이 키토산한테 붙어서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중금속입니다. 중금속이 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건 제가 이제 키토산의 중금속이 어떻게 잘 붙는지 제가 실험을 했던 그런 건데요. 이게 중금속이 붙어서 색깔이 이렇게 좀 다 다르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중금속이 키토산이 굉장히 잘 붙습니다. 그래서 뭐 구리, 아연, 납, 카드뮴, 수은 이런 거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그런 거를 붙잡고 뺀다라는 건데 딱 한 가지 단점이 내가 먹는 아연 영양제도 키토산에 붙여서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하고 키토산은 띄어서 드셔야 됩니다. 한 2시간 정도 이상 띄어서 드시면 됩니다. 잘 붙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튼튼하게 하는데요. 장 속에 살고 있는 각종 균들 중에 나쁜 균들은 대부분 잘 못 살게 합니다. 이것도 다 실험을 해본 겁니다. 제하고 제 친구가 같이 실험을 했었던 건데요. 뭐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항균이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하고요. 또 실도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키토산 가지고. 이런 실을 가지고 이제 막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런 용도로 또 쓸 수 있습니다. 화상 치료용으로. 또 색전 물질 연구라고 있는데요. 이 간 같은 데 암이 생기면 그 암이 생긴 세포에 영양분이 못 가게 여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괴사해서 죽어버립니다. 뭐 이런 연구들도 했습니다. 뇌에 그 파리가 이렇게 생기면 여기 와서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면 이제 이렇게 괜찮아지죠. 네. 만드는 게 이겁니다.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져요. 이거 사이즈 한번 보세요. 0.1mm입니다. 그러니까는 100 마이크로 정도 되는 거죠. 이 사이즈가. 그리고 이제 이 아드리아마이신이라고 하는 게 항암제인데요. 항암제를 이런 데 집어넣어가지고 암 치료하는 약물,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데도 이렇게 써가지고 뭐 여기저기 신문에도 옛날에는 나오고 그랬죠.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요거를 열심히 한번 잘해보자. 요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공부가 여러분들 잘 되셨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비타민C 먹으면 우리 몸에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게 뭡니까? 예? 산소. 비타민C를 먹으면 뭐가 들어오는 거죠? 진짜 들어오는 거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혈관 확장이니까 혈관 확장. 네. 누가 음이온이라고 했어요? 와, 예. 전자. 누가 얘기했어요? 전자. 예. 전자하고 음이온입니다. 선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분께는. 뭘 드릴까요? 좀 챙겨주세요. 드려야 되는데. 이걸 하나 드릴까? 이게 뭐냐면요, 내 몸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을 빼내는 겁니다. 근데 심장 혈관에 자꾸 여러분들 지금 붙어 있는 것 중에 중금속도 들어있습니다. 심장 혈관에, 관상동맥에 여기 막아가지고 스텐트 넣잖아요. 그 스텐트 넣기 전에 여기 지금 꽉 껴 있는데 걔를 1년 이상 잘 관리를 하면 이게 딱 껴 나온다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을 빼내자. 중금속을 빼내는 영양제입니다, 이거. 자, 이분한테 한 개. 이거 무지 비싼 건데. 또 한 개 더 어디 갔지? 여기 있네. 무조건 영양제 개념이니까. 네. 그럼 신부전이나 이런 거 있는. 드셔야죠.
머리카락을 요만큼을 잘라가지고요, 중금속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전부 다 그거 검사를, 저기 갖고 오셨네요. 검사를 하시고, 수원이 얼마나 있는지 전부 다 지금 수원, 알루미늄은 다 오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버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빼내자. 그런데 그게 혈관벽에 또 이제 뭐 산화된 콜레스테롤, 산화된 포도당 이런 것도 달라붙는데 중금속이 걔네들을 더 세게 결합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꽉 껴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금속을 살살 빼내는 겁니다. 시간이 1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요, 킬레이터 주사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네에서 찾아보세요. 킬레이터 주사 주는데 링거로 맞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내내 맞으시면 여기 많이 좋아집니다. 심장 걱정되시는 분 그거 맞으십시오. 네, 동네 주변에 가셔서 킬레이터 요법이라고. 그리고 꾸준히 이제 키토산 먹으면 중금속 빠진다 그랬죠. 아까 이게 뭡니까? 그 중금속 빼내는 영양제 이거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드셔야 돼요. 꾸준히. 그래야 계속 뺄 수 있다.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상담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자, 비타민C 먹으면 우리 몸에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건 뭐냐면은 전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붙어 있는 게 떨어진다라는 거죠.